안녕하세요. 혹시 AI 개발 파이썬으로 한번 해볼까?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. 그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시작의 길, 제가 오늘 명확한 로드맵으로 한번 쫙 그려드릴게요. AI 개발 딱 시작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와, 진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.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 길을 잃기 딱 좋죠. 다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? 바로 이 질문.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로드맵을 보기 전에요. 잠깐만요. 가장 중요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겠죠? 세상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. 그런데 도대체 왜 AI 개발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파이썬을 선택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아주 명확하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문법이 정말 쉬워요. 거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직관적이라서 내 아이디어를 코드로 옮기기가 훨씬 수월하죠. 두 번째는 마법 상자 같은 게 엄청 많아요.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건데 필요한 조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엄청 중요한데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예요. 막히는 게 생겨서 질문 하나 딱 올리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건 이렇게 해봐 하고 답을 달아주니까 정말 든든하죠. 방금 말씀드린 라이브러리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. 예를 들어 넘파이 같은 도구를 쓰면요, 진짜 머리 아픈 복잡한 행렬 연산 같은 것도 단 몇 줄의 코드로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개발자는 골치 아픈 수학 계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AI 모델의 로직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왜 파이썬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?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할 작업실을 한번 꾸며볼 시간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이 단계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아주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.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는 건데요. 용량이 한 25메가 정도로 아주 가벼워요. 딱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는 비단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반면에 아나콘다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용량이 2기가가 훌쩍 넘는데 그만큼 거대한 아나콘다처럼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웬만한 도구는 그냥 다 품고 있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엔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것저것 따로 설치할 필요 없는 아나콘다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쓴 파이썬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하고 실행해주는 진짜 엔진 같은 존재예요.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한다는 건 사실 이 엔진을 설치하는 거고요. 모든 건 이 인터프리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. 잘 들으세요. 주피터 노트북이나 VS 코드 같은 건 파이썬이 아니에요. 이건 그냥 우리가 코드를 좀 더 편하게 쓰고 결과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공책이나 편집기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. 실제 모든 계산과 실행은요,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엔진이 혼자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.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자, 여기서 실무 개발자들은 절대 빼놓지 않는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바로 가상 환경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마다 독립된 방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A 프로젝트랑 B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. 이럴 때 가상 환경을 쓰면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으니까 충돌할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. 이거 진짜 나중에 생길 골칫거리를 미리 막아주는 아주 현명하고 중요한 습관입니다. 좋습니다. 작업실 준비는 이제 끝났어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연장을 챙겨야죠. 우리가 AI 개발이라는 근사한 집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. 이때 꼭 필요한 핵심 도구 딱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사실 어떤 복잡한 코드라도요,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만들어져 있어요. 첫째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, 바로 변수고요. 둘째는 그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서랍장 같은 자료 구조. 그리고 마지막은 코드의 실행 순서를 정해주는 신호등 같은 제어 흐름입니다. AI 모델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학습률은 얼마로 할지, 에포크는 몇 번으로 할지 이런 중요한 설정값들이 있잖아요. 이걸 그냥 막 흩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름표랑 값을 한 쌍으로 묶어주는 딕셔너리라는 자료 구조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. 그럼 학습률은 0.001이구나 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죠. 그리고 아까 말한 제어 흐름의 대표 선수, 바로 for 반복문. 이게 AI 모델 학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가진 전체 데이터를 모델한테 한번 싹 보여주는 걸 1에포크라고 하거든요.
이걸 수백 번 반복해서 가르쳐야 똑똑해지는데 바로 그 반복 과정을 이 포문이 담당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됐습니다. 방금 배운 변수, 자료구조, 반복문 같은 이 기본적인 도구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하나의 완전한 인공지능 모델로 탄생하는지 그 흥미진진한 조립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게 겉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여도요. 사실 AI 모델 개발 과정은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. 1단계, 모델의 뼈대를 만들고 2단계, 어떻게 가르칠지 학습 방법을 정하고 3단계, 데이터를 주면서 열심히 학습시키고 마지막 4단계,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시험을 보는 거죠. 어때요? 생각보다 과정이 아주 명확하죠? 첫 번째랑 두 번째 단계는요, 말하자면 모델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에요. 먼저 정의 단계에서는 신경망층을 레고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모델의 뼈대를 만들고요. 그다음 컴파일 단계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지 학습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. 이때 손실함수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내비게이션처럼 지금 정답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. 옵티마이저는 그 길을 따라서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핸들을 꺾어주는 운전대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모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. 모델.fit이라는 명령어 하나만 딱 실행하면 모델이 데이터를 먹으면서 스스로 배우기 시작해요. 이게 바로 학습 과정이고요. 그리고 이 기나긴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모델.evaluate라는 명령어로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풀게 하면서 실력 평가, 즉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.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어보는 아주 간단한 프린트 문법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기까지 이 모든 거대하고 멋진 여정은요, 결국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는 그 첫 번째 코드 한 줄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제 여러분 손엔 AI 개발이라는 세계를 탐험할 첫 번째 지도가 쥐어졌습니다. 이제 망설일 필요 없어요. 직접 길을 떠나볼 차례입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들어보고 싶은 AI 모델은 무엇인가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상상이 바로 모든 위대한 창조의 시작이니까요.